무지개 제5화 동전 하나로도 행복했던 구멍가게 날들 3부. 오늘은 동전 하나로도 행복했던 구멍가게 시리즈를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쏭쏭님, 어디를 다녀오셨나요? 네, 남원 골목 여행의 끝으로 쌍교동에 있는 무화 게스트하우스를 다녀왔어요. 무화는 어머니와 젊은 화가 따님이 함께 운영하는 곳인데요. 구도심 한옥 골목에서 이대가 함께 운영하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여기는 외국인 전용 게스트하우스예요. 남원 시내에도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오나요? 네,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인과 함께 문화 교류를 하고 싶어서 게스트하우스를 찾아오는데 정작 외국인들이 한국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적어서 안타깝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쏭쏭님, 네, 알아가는 책가게라고 들어보셨나요? 알아가는 책가게요? 네. 쌍교동 골목에 있는 독립서점인데요. 화가 사장님의 작업실도 바로 이곳에 같이 있었어요. 낡은 한옥에 책과 그림이 함께 있어서 그런지 분위기가 정말 좋았어요. 여기 작업실에서 화가 사장님과 수다 떨듯이 편하게 인터뷰를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조금 잡음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점 양해해 주세요. 쌍교동 주민의 생생한 인터뷰 기대됩니다. 이 요천에서 자전거를 타고 걸을수록 볼 게 너무 많으면 남원에 안 올 이유가 없지. 응? 진짜? 남원은 걸을수록 행복한 골목. 남원에 오셔가지고 외국인 게스트하우스를 하시려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정말 궁금했어요. 네. 우선은 저희 언니가 여기에서 살고 있고요. 그래서 남원이 굉장히 괜찮은 도시니까 한번 와서 구경을 한번 해볼래 하다가 남원을 오게 됐고요. 이제 제가 외국 배낭여행을 많이 하다 보니까 플로렌스, 피렌체. 네, 피렌체, 피렌체로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때 제가 그때 잘 모르겠죠? 네. 제 친구는 여기 와가지고 동유럽 느낌을 받았다라고 얘기한 친구도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전망대에서 보는 내려다보는 남원의 전경이 구시가지 전경이 우선은 요촌이 있고 그 위에 다리가 있고 옆에 성당이 있고 그 다음에 산새들이 있고 그 다음에 높지 않는 건물들이 이렇게 고즈넉하게 쫙 펼쳐져 있는 그 모습이 마치 동유럽에서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전경이 되게 비슷한 느낌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그런 느낌도 받았고 저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자면 자전거 타는 어르신들이었었어요. 서울에서는 이런 걸 못 보는데 지금에서야 자전거가 많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지만 서울에서도 근데 그때만 해도 자전거가 눈에 많이 안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오니까 어르신들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고 자전거가 질 위에 있고 친구들 만나러 뭐 장기도 두시고 뭐 이런 모습이 다른 도시에서 볼 수 없는 풍경들인 거예요, 여기가. 저도 깜짝 그래서 놀랐었죠. 제가 이제 피렌체에 있었을 때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사람들이 되게 자전거를 자유롭게 타고 다닌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그런 게 훨씬 더 와닿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미국에서 온 게스트분한테 그 얘기를 했었어요. 본인이 저한테 그랬었어요. 자기도 여기 되게 플로렌스 같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먼저 본인이. 그래서 그때 제가 나도 그렇게 느꼈는데 야 다른 사람 다 묻던데 당신도 그렇게 느꼈냐 이랬더니 골목도 너무 예쁘고 정취나 경치도 너무 좋고 사람들도 너무 릴렉스하고 여유가 넘치고 그래서 이 공간이 마치 플로렌스와 비슷하다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처럼 느끼는 사람이 이렇게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을 되게 아름답게 받아들이신 거네요. 그렇죠? 보는 관점이 다른 거죠. 그렇죠. 네. 넉넉한 여유로움을 이렇게 좀 장점으로 받아들이면 좋은데 너무 느린 거야. 그게 한편으로는 답답한. 가끔
약간 그런 게 있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코리아 타임이라는 것처럼 좀 기다리면 어때? 이게 너무 익숙하신 분들이어가지고 처음에는 그게 좀 적응하기가 저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었어요. 그쵸. 네. 다 개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네. 저는 서울 생활이 되게 힘들었거든요. 네. 그죠. 이렇게 가는 게 우리한테 맞았는데 참 치열하게 살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아까 이제 그 이탈리아 어느 예쁜 도시 같은 느낌을 받았고, 그리고 그 배낭 여행을 갔을 때 그 느낌처럼 누군가 외국인이 남원에 왔을 때 똑같은 그런 본인의 감정을 느낄 것 같아서 남원에다가 외국인 전용 게스트 하우스를 열게 된 거예요. 그렇죠. 제가 많이 받았던 어떤 그런 여행 운이라는 게 게스트하우스에서 많이 받았었어요. 내가 받았던 그 운을 다른 여행자들한테도 돌려주는 계기가 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래요. 외국인 친구들한테도 저의 비즈니스 카드를 주면서 이제 지리산 갔을 때 무슨 사고나 무슨 일이 생기면 다른 사람한테 요청해서 이 카드를 보여주라고. 그러면 최대한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데까지 도와주겠다고. 왜냐면 그 전화는 안 올지언정 그 행위가 그 사람들한테 큰 도움인 거죠. 그럼요. 안심도 되고. 그렇죠. 낯선 나라에서. 그래서 저는 그 한국말도 잘 안 통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까막눈이에요. 네. 밭집을 가야 되는데 어떻게 주문을 해야 되냐고. 그러면 제가 한국어로 적어서 뭐 돌솥밥 하나 주세요. 이거 보여주라고. 그러면 다 아실 거라고. 그래서 최대한 이 사람들이 남원이나 지리산이나 충분히 쉽게 여행을 잘 할 수 있게 서포트를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운을 그 사람들한테 돌려줘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감동적이죠. 좀 그러니까. 했으면 좋겠다 싶은 나는 거죠. 게스트하우스를 그냥 어머님이 하시니까 이제 같이 이렇게 하면서 화가도 겸업하시면서 이러는 줄 알았어, 사실. 네. 근데 그러니까. 그것도 맞아요. 경험 속에서 경험 속에서 이런 직업의 매력을 느끼고 하게 됐다는데 되게. 그리고 저는 지금 계속 들으면서 난 남원을 아름답게 보지 못했구나. 왜냐면 저 여기 온 지 딱 7년 반? 7년 반 됐어요. 오래되셨네요. 그때가 그러니까 아이가 돌이 되기 전에 와가지고 큰애가 돌 되기 전에 와서 한 5년은 그냥 집에서 애 둘만 계속 육아를 했기 때문에 너무 우울한 5년이었어.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반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때는 애 키우느라고. 그쵸. 근데 이게 입장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저는 관광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남원의 여러 군데를 많이 돌아다녔었어요. 그래서 솔직히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됐죠. 시청의 관광 분야에 있는 사람들도 되게 좀 생각은 하겠지만 그런 거를 이제 그냥 내비로 둔다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냥 그렇죠. 그거를 이제 관광업으로 발전을 딱 시키지 않고 그냥 묵혀두는 것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저희는 이제 찾아다니고 이제 사람들한테 소개도 많이 시켜주고요. 그런 거를 좀 많이 했죠. 네. 보통 그러면은 외국인들이 와서 남원 이 지역에서 한 몇 박 정도를 하고 가시나요? 기본 2박 3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리산도 갔다 오고 남원 시내도 둘러보고. 네네, 그렇죠. 근데 이제 지리산을 가서 아예 빠빠이 하신 분들도 있지만 지리산 들렸다가 다시 백해서 오신 분들도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지리산 보고 하루 더 연장해서 여기에서 조금 쉬었다 가겠다. 그리고 기본 1박 2일 했다가 2박 3일로 늘어나시는 친구들도 꽤 있어요. 그럴 것 같아요. 1박은 아쉬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느끼시고 그리고 저희가 또 잘해주시니까 웃으면서 어디 가도 이런 데 없어 얘기를 하면은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요. 이 게스트하우스에서 1박도 하고 걸을수록 볼 게 너무 많으면 남원에 안 올 이유가 없지? 응? 진짜? 남원은 걸을수록 행복한 골목. 게스트하우스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둘러봤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공간도 알아가는 책가게와 이제 화가님의 작업실을 겸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간인데
먹고 살기 위한 생업으로 게스트하우스를 하시지만 함께 하고 있는 이 젊은 예술인으로서 바라는 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남원시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네. 바라는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다른 작가 친구한테도 물어봤어요. 남원에 살고 있는 작가 친구인데 너 남원시에 바라는 점이 있느냐 이랬더니 저랑 똑같은 의견이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건데 공간의 부재 그리고 공간이 있어도 그 공간에 대한 활용적인 측면에서 예술인들에게 오픈이 되어 있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그런 행정적인 측면을 말을 하면서 막아버리는 그리고 솔직히 문화예술인들이 돈이 이렇게 넉넉한 친구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술인 복지재단에서도 이제 돈을 이제 지원을 받아서 하는 친구들도 되게 많고 저도 그 중에 한 명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게스트하우스만으로 그렇죠, 재료를 살 수가 없어요. 재료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지원을 받아도 1년에 한 번뿐이란 말이에요. 그 예술인들한테 그 공간이 버려져 있는 공간, 우리가 이제 쓰고 있는 공간을 달라는 게 아니라 버려져 있는 공간을 아름아름 찾게 되면은 되게 좋은 공간들이 숨어 있는 공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어떤 이런데. 네, 그렇죠. 이제 시에서 만약에 젊은 친구들한테 오픈을 시켜주려면 집주인들하고 협의가 잘 돼야지 그렇죠. 이제 되는 건데 그거는 솔직히 이분들도 아쉬울 건 없어요. 그렇죠. 건물주들도 저희 이거 한다고 해서 되게 좋아들 하셨어요. 그죠. 오래된 네. 건물을 이렇게 살려주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해보지도 않았지만 쉽지 않다라는 이유에서 이런 민간인들하고 작업하는 걸 굉장히 꺼려 하신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행정적으로 좀 잘 시스템화가 잘 되어진다면 지금 뭐 남원에 청년이 없다라고 막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런 시스템만 잘 되어 있으면 밖에 있는 있죠. 예술인들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럼요. 그런 공간을 좀 오픈하고 마케팅 홍보를 잘한다면 솔직히 여기 이런 공간을 되게 좋아하는 청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최근에도 알아가는 책가게 주인장의 지인들이 이제 남원에 잠깐 놀러 왔는데 남원 너무 예쁘고 조용하고 걷기도 좋고 맞아요. 너무 매력적인 도시다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게스트하우스 제 지인인데 이제 구경 놀러 왔다가 한옥을 사서 자리 잡으신 분들도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 보면은 우리가 느끼는 게 나만 느끼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슷하게 느끼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좀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귀농 귀촌 받으려고 많이 하잖아요. 네. 남원시뿐만 아니라 진짜. 모든 농촌에서 네. 인구가 줄어드니까 귀농 귀촌 하시는 분들한테 집도 막 주고 네, 그런 막 맞아요. 지원금도 맞아. 주고 그러는데 농사 쪽뿐만 아니라 이렇게 도심에서 뭔가 문화활동하고 예술활동하는 그런 젊은 사람들한테도 뭔가 그런 그 아지트 그런 것들을 터주는 역할을 해주기만 하면 그렇죠. 남원이 문화도시를 지향하는데 얼마나 이게 딱이에요. 근데 그거를 좀 시에서 뒤에서 기반을 좀 잡아주면은 참 좋은데 모르겠어요. 거기 문화예술관광부 쪽이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는 모르니까 바뀌어요, 그 사람은. 2년마다 바뀌잖아요. 뭐 몇 년만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바뀌어요. 그러니까요. 네, 분들이니까 뭐 다 공무원분들은. 바뀔 수밖에 근데 없겠죠. 저희도 사실 이제 이 팟캐스트라는 어떻게 보면 문화활동이잖아요. 시민들의 자발적인 문화활동인데 그렇죠. 저희들의 가장 큰 어려운 점도 아지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뜨내기처럼 지금 뭔가 막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서 이런 시에서 문화활동을 하는데 뭔가 이렇게 아지트적인 그런 부분들 지원만 해준다면 뭐라도 좀 한번 해보겠는데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다 자기 생업이 있어요. 그쵸. 있는데 요즘에는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앞으로 살아가는 미래 도시는 우리가 먹고 사는데 전전긍긍했던 그런 시대는 끝났고 그쵸.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그렇죠. 예, 어떻게 하면 이런 문화를 더 누리면서 살 수 있는 남원시가 지향해야 되는 그런 도시의 모습이 그런 쪽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예. 그죠. 굉장히 적극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미래 도시의 모습이. 예.
지난번에 저희가 사전 인터뷰에서 네. 팝업 스토어 아이디어를 주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남원이 살아나기, 구도심이 살아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추구해야 될까? 어머님이 막 관광이죠. 너무 어머님이 큰 목소리로 이런 말씀을 해주셨던 게 제가 기억에 많이 남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좀 더 구체적인 방법으로 팝업 스토어 이야기를 네. 하셨었어요. 네. 예, 그 부분을 조금 이 얘기를 더 해주시면. 예. 이제 예술가들이 이제 되게 매력적인 공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공간들에서 전시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저는. 은달래라는 공간이 있어요. 근데 지나가다가 작가가 이 공간에서 영감받았던 어떤 스케치라든가 다양한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이 작가와 주인장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공간에서 이미지를 얻어서 작업을 좀 해보고 싶은데 이 공간에서 이 공간을 조금 같이 쉐어해도 되느냐 하면은 아무것도 없이 주인장이 허락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시에서 그리고 여기 좀 싸잖아요. 월세나 이런 거는. 그런 거를 이제 지원을 해주는 거죠. 아니면 뭐 지원을 다 해줄 수는 없더라도 단 뭐 10%, 20% 뭐 나머지는 본인이 해결을 하고 뭐 이런 거. 그렇게라도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와가지고 작업을 진행을 하면서 전시를 하는 거죠. 고생길 근처에 또 무슨 카메라 가게도 있단 말이에요. 뭐 거기에서 영상 설치 같은 것도, 비디오 설치 같은 것도 해도 돼요. 뭐 옛날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거기에다 담아가지고 해도 되고. 근데 그런 거죠. 그러면은 이제 밖에다가 이제 그 작가가 하고 싶은 말, 그런 거를 대대적으로 크게 하면은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본단 말이에요. 여기 남원 시민들이 의식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높죠. 근데 없어서 못 보는 거예요. 그런 걸 얼마 전에 남원 다음에다가 만들었잖아. 금동에. 아니, 금동에 근데- 남원 다음에다 설치했지. 뭐 그러긴 한데 그러니까 지나가다 근데 남원 다음까지 누가 가요.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곳곳에 네. 스토어에 이렇게 재미난 이야기거리를 이제 작가들하고 콜라보를, 일반인하고 작가의 콜라보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지나가다 뭐야 여기 뭐 비디오 설치가 돼 있어? 그러면 읽어보고 들어가게 되고 네. 그러면서 여기에 뭐가 판매가 하는구나. 그러면서 작가 작품도 보고 네. 이 사람이 무엇을 파는지도 관심 있게 맞아. 보는 거죠. 저도 그래서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소소한 작은 전시회 같은 데를 가는 걸 좋아하고, 그리고 저는 거길 가서 꼭 뭐라도 하나 기념품을 하나 사갖고 오는 편이거든요. 뭐 그래도 되고요. 그러니까 네. 심지어 그걸 안 산다고 해도 솔직히 시에서 그 세입자나 집주인한테 그걸 하는 가게 주인한테 이제 서포트를 해주니까 부담 없고 아예 서포터가 없으면은 하기 힘들어요. 그런 건. 그렇죠. 네, 왜냐면 본인의 한 공간을 빌려주는 거기 때문에 지원을 받아야 된다고요. 근데 그 지원을 어떻게 작가가 충당을 해서 드리냐고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남원이 오래된 도시라서 어떻게 보면 다른 데보다 변화가 없는 도시예요. 제가 어릴 때 그 살았던 느낌이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1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런 곳에 그 예술인들의 어떤 창조적인 그런 생각들이 이제 곳곳마다 변화스럽게 돌아가면 얼마나 재미있겠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상상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지나가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 다음에 청소년들도, 저 같은 3, 40대 사람들도 지나가면서 되게 다양한 어떤 이야기들이 중간중간에 있게 되다 보면은 찾아가는 재미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1회를 했어. 근데 별로 반응이 없어. 당연히 반응이 없죠. 이게 새로운 건데. 네. 홍보를 열심히 했다고 해도 새로운 거에는 사람들이 주춤하기 맞아요. 마련이에요. 입소문을 타야죠. 네, 이제. 그러면 1회만 해서 반응 이거 별로야. 다음에는 못하겠어. 이렇게 하지 말고 그걸 기본 기간에 10년 잡자고요. 1, 2회 잡지 말고 10년 잡고 기본 5년 지나면 입소문이 2년 지나면서 나게 돼 있어요. 예술과 낭만이 있고 걸을수록 볼 게 너무 많으면 남원에 안 올 이유가 없지? 응? 진짜? 남원은 걸을수록 행복한 골목.
쌍교동 주민의 생생한 인터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남원 시내 곳곳에 다양한 예술 팝업 스토어가 정기적으로 열리면 좋겠다는 아이디어가 참 좋네요. 송송님, 네. 남원이 문화도시라는 말이 어색한가요? 아니요. 문화도시 남원 맞죠?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전주는 음식 창의 도시이고 원주는 문학 창의 도시잖아요. 그런데 남원은 무슨 문화도시일까요? 사랑의 도시? 그것도 맞죠. 춘향이가 네. 있으니까. 아니면 판소리의 도시? 국악의 성지가 있는 걸 보니 그것도 네. 맞죠. 생각해보니까 네이밍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렇네요. 2020년부터 정부의 문화도시 조성 사업이 본격화되었어요. 2020년 1차 문화도시로 경기 부천시, 강원 원주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제주 서귀포시, 부산 영도구까지 7곳을 지정했어요. 2020년 이 도시에 각각 14억 원씩 총 100억 원의 국비를 투입하며 앞으로 5년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와, 어마어마한데요? 그런데 남원은 없네요? 아쉽게도 이번에 선정되지 않았어요. 문화도시는 문화 자원을 활용해 고령화 산업구조 변화로 쇠퇴하는 지역을 되살리기 위한 사업인데 맞죠. 바로 남원시 도시재생과 문화도시가 추구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이죠. 맞아요. 그런데 이번에 선정되지 않아서 너무 아쉽더라고요. 아쉽네요. 네. 젊은 화가 사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남원 구도심에서 잠재 가능성이 있는 예술인들이 문화자원을 마음껏 활용하여 펼칠 수 있는 기반이 많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남원시는 이걸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 문화도시로 선정된 후에 그 자본으로 청년들의 생각을 지원해야 할 것인가? 아니죠. 남원시가 청년들의 문화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남원시에 걸맞는 특색 있는 주제로 문화도시를 조성해야 2차, 3차에라도 문화도시로 선정이 되겠죠. 아, 그렇네요. 저희 낭만무지개는 남원의 문화도시 선정을 응원하겠습니다. 예, 응원합니다. 네. 오늘은 쌍교동에서 무아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는 주민 목소리를 들으면서 남원시가 문화도시로 가는 방향성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해 봤어요. 동전 하나로도 행복했던 구멍가게 시리즈를 마치면서 상추님은 어떠셨나요? 저는 남원 시내 골목골목에서 만난 작은 이야기들의 소중함을 알 수 있어서 좋았어요. 맞아요. 저도 이번에 전주 모임에 갔는데 요즘 남원이 핫하다라는 표현을 들었어요. 생각해보니까 KTX가 생기고 전주, 순천, 여수도 떴는데 이제 남원이 뜰 차례 아닌가요? 맞아요. 네, 요즘 코로나19로 해외여행도 못 가는데 유럽의 피렌체와 닮은 도시 남원에 많이 놀러 왔으면 좋겠네요. 네. 낭만무지개는 문화도시 남원을 만들어가는 시민들의 라디오 방송입니다. 남원 시민의 여론이 남원시 정책을 이끄는 분들에게 잘 전달되길 바래요. 지금까지 DJ 쏭쏭과 상추, 이야기꾼 장풍과 투스타, 음악 디타맨이었습니다. 여러분,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낭만을 잊지 마세요. 안녕. 안녕.